군산시가 수영장 안전요원을 뽑기로 했다가 대상자가 과거 내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 절차를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며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2년 만에 전기 화물차를 출시했습니다. 지난해 장마 때 무너진 장수의 한 태양광 시설이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군산시가 최근 진행 중이던 기간제 직원 채용 절차를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수영장 안전요원 1명을 뽑기로 했다가 면접 당일에서야 취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용 절차를 중단한 이유가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명뿐이었던 지원자는 예전에 일할 때 동료 직원이 따돌림 당하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군산시가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운영하는 올명 수영장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16일 안전요원 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뽑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지원자는 지난해 1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A씨 단 1명. 그런데 A씨는 지난 21일 채용 계획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 우리 과에서 나를 사역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A씨는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때 동료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며 군산시 감사실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에 나선 군산시는 직원 1명을 훈계하고 전보 조처했습니다. 군산시는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한 건 이 일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직원들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전에 그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채용해야 되냐, 줘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이번에는 채용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A씨 측은 A씨의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한 일을 문제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합니다. 다시 일자리가 생겨서 했더니 또 다른 갑질을 하고 있으니 엄마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A씨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기업인 명신이 첫 번째 전기 화물차를 출시했습니다.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지 2년 만인데 앞으로 3년 동안 13,000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하반기부터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이어서 전북의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대창모터스가 개발하고 명신이 생산한 전기 화물차 다니고 벤이 출시됐습니다. 550kg까지 짐을 실을 수 있고 한 번 충전하면 206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보조금 2,500만 원을 지원받으면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고 올해 단종된 다마스의 대체 차종으로 수요도 충분합니다. 명신은 올해 3,000대, 내년 5,000대 등 앞으로 3년간 모두 13,000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명신은 군산형 일자리 지정에 큰 도움을 준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의미로 군산에서 처음 생산된 다니고벤 석 대를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기증했습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모델 확립, 노동이사제 등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등 수평적 생태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에디슨 모터스와 MPS 코리아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도 하반기부터 생산 라인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업의 체질 개선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 개선으로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기업인 명신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에 나서면서 침체된 전북의 자동차 산업이 새 활로를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해 여름 장수군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산 정상에 있던 태양광 시설이 무너졌습니다. 산 중턱이 심하게 깎여나갔고 대형 구조물이 아찔하게 매달려 있지만 이런 상태로 벌써 10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장 1, 2주 뒤면 장마가 시작될 텐데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장수군 천천면의 한 야산입니다. 지난해 8월 하루 237mm의 폭우로 무너진 12,000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심하게 깎인 비탈면은 지금도 황토색 흙을 그대로 드러내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산비탈 사이에는 배수를 위해 설치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비탈면입니다. 무너진 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사태로 흙이 농지를 덮치면서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논이 한 1,000평 정도 된데 그 산태가 나서 한 600평 정도는 매몰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또 남은 것은 그 토사가 밀려가지고 나락이 모가지만 남아가지고 추수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올여름 장마를 앞두고 태양광 시설이 전혀 복구되지 않아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밑에서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어요. 지금 비가 오면은 밀려 내려오면은 사람 뭐 덮어버리지 않겠어요? 장수군은 소유주에게 6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유주는 피해 주민들과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구를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수군은 지난 14일 소유주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해자 조서 받을 거고요. 이제 복구 의지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의지가 없으면 대집행으로 절차 안내해드리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인 54일의 장마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모두 27곳의 산지 태양광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2019년 2곳, 2018년 6곳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국회에서는 피해 가능성이 큰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전국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대형마트. 다양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있습니다. 여러 패션 제품도 할인 판매합니다. 대형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더 장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매 횟수에 따라 쿠폰을 주고 스포츠 의류 기획전을 여는 등 손님 끌어모으기가 한창입니다.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행 세일을 동참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 대표 상품군인 스포츠 대형 행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동행 세일이 이어집니다. 전주 모래내 시장과 무주 반딧불 시장은 이달부터, 군산과 김제, 완주 고산미소 시장은 다음 달 초부터 체험과 이벤트, 특가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온라인 쇼핑몰인 거시기 장터에서는 산나물과 한과 등 80개 제품을 최대 10%까지 깎아줍니다. 또 TV 홈쇼핑과 실시간 동영상 상품 판매인 라이브 커머스 등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이 농도기 때문에 농산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동행 세일에 많이 참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의 온라인 쇼핑몰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특산물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 소비 촉진을 위한 동행 세일은 다음 달 11일까지 18일 동안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체육회가 전북체육의 미래를 빛낼 숨은 진주 찾기에 나섰습니다. 학교 운동부 소속이 아닌 일반 학생 가운데 재능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비인기 종목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20년째 카누 실업팀 감독을 맡고 있는 송준영 씨.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고민은 선수를 하려는 학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축구 같은 인기 종목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데다 장학금 등 지원도 적은 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일단은 힘든 종목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인기 종목 하려다 보니까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학교 선수들 하다가 수급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북체육회가 체육계의 숨은 인재를 찾기 위한 체육 꿈나무 선발 대회를 엽니다. 학교 운동부나 스포츠 클럽 소속이 아닌 일반 학생들 가운데 운동에 재능이 있는 인재를 찾아 육성한다는 취지로 17개 시도체육회 가운데 첫 시도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그 진로를 어떻게 찾아갈지를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그 운동선수로 갈 길을 좀 열어주자는 차원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500여 명. 예선, 본선, 결선까지 3차례에 걸쳐 기초 체력과 운동 능력 등을 겨뤄 최종 16명을 선발합니다. 이들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전문반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본인에게 맞는 종목을 추천받을 수 있고 선수로 활동할 경우 3년 동안 훈련비와 용품비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의 체육 인재를 육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하는 대회는 개인 종목 위주로 해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종목들의 그 종목들을 발굴해서 숨어있는 체육 인재를 발굴해서 그 종목으로 소외됐던 종목으로 배치를 하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부터 시작해 엿새에 걸쳐 치러지는 이번 선발대회는 JTB 전주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한 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전주의 확진자는 지난 21일 확진된 50대와 접촉했고 관련 감염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들른 음식점에 손님 등 90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완산 수영장 등 동선이 겹친 500여 명의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성정이 오늘 서울 회생법원에서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맺고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성정의 인수대금은 약 1,100억 원으로 현재 11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유상증자를 통해 치를 계획입니다. 또 직원의 고용을 5년 동안 승계하기로 했으며 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주 교도소의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교도소가 옮겨갈 평화동 작지마을의 토지와 지작물에 대한 보상을 내년 6월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주대책 대상 가구에는 460제곱미터 규모의 택지를 조성원가의 15% 수준에 공급하고 9,900제곱미터의 농경지 등을 유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북도의회는 일본 영토에 독도를 표기한 일본 정부에게 도발을 멈추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규탄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올림픽 정신을 더럽혔다고 비난하고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를 금지했던 것처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게도 일본의 이 같은 만행에 단호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지점 번호판이 정비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국가 지점 번호판 366개 가운데 100개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66개의 번호판은 오는 2023년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경찰과 금융기관들이 고객이 고액의 현금을 찾을 경우 112에 신고하고 피해 예방 문자를 보내는 등 전화 사기 피해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금융기관과 고액 인출 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한 결과 45건의 12억 4천만 원가량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